네, 세 번째 주제 시작하겠습니다. 세 번째 주제는요. 이게 김성태 얘기를 좀 할게요. 김성태, 참, 그렇죠. 이 김성태 하니까 우리 잊어버리고 있던 어떤 김성태가 생각납니다. 그죠? 정말, 그, 엄살 김성태라고 혹시 여러분 기억하세요? 예, 그 옛날에 그 어떤 분이 뺨을 하나 때렸는데, 예, 그런데 갑자기 뺨 맞고 우악 쓰러졌다는 그 유명한 김성태 씨. 예. 그 김성태하고 이름이 좀 같은 것 같은데, 자, 쌍방울 김성태 씨가, 지금 태국에서 붙잡혀 있는데, 태국에서 KBS하고 인터뷰를 했대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나 이재명 본 적도 없어! 라고 얘기를 했대요. 지금 분위기로 보자면은 괜찮아요. 근데 남욱도 그랬잖아. 그 미국에서 귀국하기 전에 이재명 아무 상관없어! 라고 했는데 1년 동안 검찰한테 시달리고 나니까 지금 막 모든 게 이재명한테 연결된 것처럼 다 나불대고 있잖아. 물론 한편으로는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법 쪽에서 조금 좀 분위기 파악을 하시는 분이면 금세할 수 있는 게 남욱이 하는 얘기 있죠. 지가 본 얘기를 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남이 한 얘기. 남이 극하더라. 그랬다 그러대? 라는 얘기. 이걸 전문 증거라 그러거든요. 근데 전문 증거는요. 증거 능력이 없어요. 근데 전부 다 전문 증거야. 이게 언론 플레이로는 뭐 써먹을 수 있을지 몰라도 실제로 법정에서는 아무 증거 능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아직 언론도 이거를 남욱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쓰게 할 게 아니라 이거는 전문 증거고 이 전문 증거는 법정에서 효력이 없다는 얘기를 딱 잘라줘야 돼요. 따라서 남욱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 사실 그냥 언론 플레이일 뿐 실질적으로 법정에서 큰 영향을 미치기 어렵다라고 딱 잘라서 얘기해줘야 되는데 참 그걸 자르지 않고 그냥 받아쓰기 바쁘고 서로 먼저 쓰려고 하고 서로 뭐 단독이라 그러고 이러니까 정영학이고 뭐 남욱이고 유동규고 서로 받아 쓰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고 있는 거거든요. 자, 여하튼 간에 자, 지금 계속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쌍방울 김성태 회장이 태국에서 KBS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그 얘기를 했습니다. 나 이재명 본 적도 없어요. 내가 이재명하고 연락을 왜 해? 나 그 사람 때문에 망했는데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지금 국내 언론들은 온통 이 김성태가 들어오면은 이재명 진짜 뭐라도 이제 죽을 것처럼 이제 바로 박살 날 것처럼 떠버리고 있는데 김성태는 또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김성태 얘기 좀 볼까요? 자, 김성태가 태국에서 검거가 됐습니다. 종편에서는 그 김성태에 검거됐다면서 마치 이재명의 앞날에 큰 문제가 생길 것처럼 도배질을 했어요. 많은 분들이 정말 종편의 저 보도 보니까 짜증나 죽겠다. TV조선 1시간 뉴스 중에 40분을 떠들더라. 라는 얘기까지 합니다. 마치 김성태가 잡힌 날도 보면은 딱 이재명 대표가 소환되고 그 다음 날이죠. 어쩜 저렇게 희한한 타이밍을 잘 맞추나 몰라. 더군다나 이 김성태가 숨어 있었다는 것도 정말 어디 심심삼골에 있는 데가 아니라 너무나도 한국 사람들이 많이 가는 골프장이었어요. 홈플 리조트에 있었어. 그러니까 누가 보더라도 쟤 일부러 안 잡나? 검찰에서 쟤 일부러 봐주나? 싶을 정도의 이상한 곳에 있다가 갑자기 잡힙니다. 왜 그럴까? 잡히는 날짜도 참 특이하고 그죠? 이거는 뭘 말한다? 짰다? 어쨌거나 지금 이 김성태가 곧 국내에 송환이 된답니다. 뭔데 보면 봐봐 머리 기르고 흰 수염 뭐 태국 골프장에서 잡혔다라고 하는데 이 보세요. 이 사람들의 태도 보세요. 뭐 어쩌라고 하는 표정이죠. 별로 신경을 안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이게 머리 기르고 흰 수염 이게 뭐 얼마나 특별하다고 별로 특별할 것도 없어요.
못 알아봅니까, 여러분? 이걸 썼다라는 거, 이걸 단독이라고 썼다는 것은 마치 이 사람이 변장이라도 한 것처럼 보인다라는데, 여러분 변장 같아요, 이거? 앞에 거 이거 하고. 변장 같아? 뭐 딱히 변장, 그럼 변장 같지도 않구만. 변장의 제일 먼저가 뭐야? 안경 바꾸는 거예요. 안경 바뀌었어? 안 바뀌었잖아. 머리 기르는 거, 시간 지나면 자연스럽게 기르지. 수염 기르는 거, 시간 지나면 자연스럽게 기르지. 봐. 근데 뭘부터 바꾼다? 안경 바꾼다. 변장의 기본은 안경이에요. 안경 안 쓴 사람이 안경 쓰고, 쓰던 사람이 안 쓰고, 뿔테 낀 사람이 금테 끼고, 그게 변장의 기본입니다. 근데 쓰던 거 그대로 쓰고 있는데 뭐가 변장이야? 그런데 뭐, 어이구, 이거 보도부터가 이게 상당히 좀 편파적이죠. 그리고 내용도 보세요. 변호사비 대납 의혹 때문에 도망친 것처럼 이렇게 썼죠. 원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은 아무 상관없어요. 이 사람은 뭘로 잡혔다? 뭘로 추별받았다? 회사 돈 횡령 배임 때문에 검찰 수사를 앞두고 있었어요. 변호사비 대납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었어. 왜? 변호사비 대납은 이미 드러났어. 그거는 엉터리라고. 그런 거 존재하지 않았다고. 예. 그 얘기 좀 이따 할 텐데요. 자, 김성태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재명 만난 적 있냐? 없어요. 만날 이유도 없어요. 왜 만납니까? 그 사람 때문에 내 인생 망가졌는데. 이 새끼 웃긴 놈이야. 씨. 자, 전화 통화하신 적도 없습니까?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간단하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아까 얘기를 했죠. 변호사비 대납 의혹은 이미 김성태가 도주하기 전에 이미 클리어가 됐다. 왜? 뭘로 클리어됐다? 이 진술서 때문에 클리어가 됐습니다.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맨 처음 제기한 사람이 최모 씨라는 사람하고 이병철이라는 사람 두 사람이에요. 이 이병철이라는 사람하고 최모 씨라는 사람이 이태영 변호사를 찾아가가지고 녹음을 유도를 합니다. 20억 받으셨다면서요? 이재명 대표한테. 계속 반복해서 물어요. 저는 그렇게 돈을 많이 들일 수 없어요. 변호사님 너무 훌륭하시다고, 승소율이 되게 높으시다고, 그래서 이재명 대표한테는 20억씩 받으시고 그러셨다는데, 저는 그렇게 못 드려요. 어떡하죠? 죄송합니다. 근데 3억이라도 좀 어떻게 안 될까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호사 입장에서는 내가 그렇게 많이 받은 적은 없지만, 나 그렇게 돈 많이 받는 변호사라고 불러주니까 나쁠 건 없잖아. 그러니까 굳이 적극적으로 아닙니다. 라고 얘기하는 안 하고, 그러면, 예,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재명 대표한테 20억 받으시고 그러신다는데, 저는 그렇게 못 드리고 3억 정도로 그러려고 그럽니다. 제가 이재명 대표 팬이거든요. 예, 이래요. 그러면서 또 얘기를 합니다. 이재명 대표한테 30억 받으시고 그러는데, 20억 받으시고 그러시는데, 저는 그렇게까지는 못 드리고, 최 회장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20억 받으셨다고. 그래서 뭐라고 그러시던가요? 이렇게 다시 되물어요. 그러니까 20억 받으신 거 아니셨나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요거를 딱 잘라가지고 네, 요거를 딱 잘라가지고 20억 받았다. 변호사비 대납했다. 이런 식으로 조작을 한 겁니다. 그 조작한 파일을 갖고 갔었던 사람이 최머식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얘기를 합니다. 야, 실은 그거 조작이었어. 저와 이병철이 지어낸 말이라는 점을 말씀드렸습니다. 이태영 변호사님이 이재명 지사님으로부터 받은 선임료가 20억 원이 넘는다는 말은 저와 이병철이 지어낸 말입니다. 진술서가 명확하게 나왔어요. 이때가 벌써 나왔어. 그런데 뭐 이것 때문에 도망간 것처럼 얘기를 해. 이거는 언론이 대놓고 거짓 부렁을 하는 거예요. 이런 애들은 다시는 언론판에 못 들어오게 해야 합니다. 진짜로. 이거는 조금만 주의를 한다면 얼마든지 고칠 수 있는, 생기지 않을 일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너무나도 명백한 게 있는데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렇게 떠든다? 이거는 고의죠, 고의.
자, 다시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이재명 지사님으로부터 선임료가 20억 원이 넘는다는 이재명 지사님으로부터 받은 선임료가 20억 원이 넘는다는 말은 저와 이병철이 지어낸 말, 저와 이병철이 지어낸 말이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럼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요약을 하면 그렇습니다. 사전 각본에 따라서 이 최모라는 사람하고 이병철이라는 사람이 이태영 변호사한테 접근을 한 거죠. 그래가지고 수임료가 3 플러스 20이라는 답변을 받아내기 위해서 계속 말을 만들어냅니다. 계속 유도를 한 거죠. 그래서 이태영 변호사가 적극적으로 아니요 라고 말하지 않고 네 라고 말을 하니까 이거를 쏙 따서 이태영 변호사가 긍정했다. 20억 원을 받았다는 말에 긍정했다. 라고 몰고 간 겁니다. 한마디로 조작을 한 거죠. 그럼 도대체 이 사전 각본은 누가 짰을까? 행동을 한 사람은 이병철이라는 사람하고 최모라는 사람인데 그럼 이 각본은 누가 짜줬을까? 이 사람들이 가지고 온 이 자료를 널리 퍼뜨려준 사람이 이민구라는 사람이에요. 깨시연, 깨어있는 시민당인가 거기 그 대표가 하는 사람이에요. 잘 아시다시피 이 사람이 이낙연 지지자죠. 그래서 이 사람은 윤석열까지 지지했어. 나는 죽어도 이재명 지지 못하겠다. 그래서 나는 윤석열 지지한다라고 했던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죠. 자, 이게 사건의 전말입니다. 이거는 아주 불순한 상상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서 공작을 한 거거든요.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는 이태형 변호사한테 사건을 맡겼고요. 쌍방울은 이남석 변호사한테 사건을 맡겼습니다. 이 이남석 변호사는 쌍방울의 사외이사이기도 했어요. 자, 근데 이태형과 이남석은 둘 다 검찰 출신으로 같은 로펌 소속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한 거냐? 그럼 이남석이 받은 돈도 사실 이재명한테 받은 돈 아니야? 쟤는 쌍방울 게 아니라? 라는 아주 희한한 상상을 한 거죠. 그래 놓고 이 상상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서 이태영 변호사한테 접근해서 말을 유도를 한 겁니다. 자신들이 원하는 답이 나오게끔 계속 물어봐요. 이 원본 파일을 보시면 아실 거예요. 계속 답을 유도를 해요. 상상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서 공작질을 한 거다. 여러분, 우리 민주진보 진영의 사람들이 이런 공작질을 할 사람이 있을까요? 이 정도로 악한 사람 봤습니까? 저는 민주진보 진영 사람 중에 이렇게 공작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고 봐요. 간이 떨려서 못할 거고 이런 짓을 할 정도로 사악한 사람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사악한 짓을 벌이는 자가 있네요. 자, 그럼 이 사람은 민주진보 진영일까요? 아닐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들은 민주당 지지자니 진보 진영이냐지만 이 사람들의 사악도를 볼 때 장사꾼이거나 정치를 하기 위한 어떤 일종의 정치 브로커지. 이 사람들이 민주 진보 진영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다른 사람, 자신의 경쟁자를 모함하기 위해서 이런 공작을 합니까? 안 된 얘기죠. 지금 우리 주변에서 일어난 일도 가만히 살펴보면요. 또는 제 주변에서 일어난 일도 가만히 살펴보면요. 도대체 이게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생겼지? 라고 싶은 부분이 꽤 많은데 그 과정에 이들이 벌이고 있는 이런 공작질을 생각을 해본다면 이들이 이태영 변호사를 만나가지고 자신들이 원하는 답을 얻어내기 위해서 계속 유도 신문을 하는 걸 보면은 그리고 그걸 녹음해가지고 퍼뜨린 걸 보면은
이들이 정말 많은 나쁜 짓을 하고 있구나라는 거를 알 수가 있어요. 요즘 민주진보 진영을 사칭하면서 다니는 사람들이 좀 있습니다. 자꾸 다니면서 욕하는 사람들끼리 분쟁을 조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 여기서 출발한 거 아닌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실제로요, 최근에 제가 어떤 정치인을 지지한다라는 응원 페이지를 하나 봤어요. SNS, 페이스북 응원 페이지. 그래서, 와, 이런 페이지가 다 생겼네? 나도 그 사람 되게 좋아하니까. 그런데 이상한 거야, 뭔가 좀. 그래서 그 페이지의 연역을 살펴봤어요. 알고 봤더니 이낙연 지지 페이지인데, 2달 전에 갑자기 이름을 싹 바뀌었어. 그 전까지는 이낙연을 지지합니다라는 페이지였는데, 갑자기 최근에 지금 저 이재명 주변에 있는 다른 어떤 정치인들을 지지하는 페이지인 걸로 싹 이름을 바꿨어. 농담 아니에요. 실제로 제가 지금 제가 볼 때는 이낙연 지지자가 위장을 하고 있는 건데, 이낙연 지지자가 우리 이재명 쪽 어떤 다른 정치인, 아주 유망한 어떤 정치인인데, 그 정치인을 지지하는 것처럼 이렇게 위장을 하고 있는데, 제가 그분한테 피해가 갈까봐 말을 못 하겠어요. 하지만 처음 시작은 이낙연을 지지합니다였어요. 그 사이트가. 근데 이게 나중에 싹 이름 바꿔놔가지고, 마치 지금은 이재명과 함께하고 있는 어떤 사람을 지지하는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자, 지금 우리 주변에서 설치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실체가 무엇인지 우리 한번 가만히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주제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